해방 후 한국전쟁을 겪으며 우리 대한민국은 쉴 새 없이 달려왔습니다. 전 세계 그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경제성장을 이뤄냈고 자본과 자원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이뤄낸 성과이기에 더욱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한국의 발전을 두고 한강의 기적이라 부르죠. 1세기도 지나지 않은 짧은 기간에 휴대전화, 반도체, 자동차, 화학, 철강 등 여러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으며 최근에는 음악, 게임, 웹툰 등의 문화 콘텐츠가 한국 경제를 견인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초고속 성장에 따른 후유증도 분명 존재하지만 그 성장을 가능하게 한 여러 기술들이 존재할 겁니다. 지난 2015년 우리 정부는 광복 70주년을 맞아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대표 성과 70선을 발표했는데 기술 하나하나가 전부 대한민국에게 소중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제 채널에서는 가능한 범위에서 이 70개 기술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뤄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스멘털입니다. 잠시 사진 한 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1957년 10월 7일 경무대 뜰에서 찍힌 것으로 사진 속 생선은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나모가 인도양에서 잡은 참치입니다. 그런데 180cm 길이에 이르는 이 거대한 어체를 당시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그리고 지금도 참다랑어로 알고 있지만 이 생선은 참치가 아니라 청새치였습니다. 지금은 다랑어와 새치를 포함해 참치라고 부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새치는 바다의 닭고기라 불리는 참치에 비하면 품질이 월등히 떨어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새치와 참치를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무지했었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변 바다에서는 볼 수 없는 생선이었으니까요. 사실 우리가 당연하게 부르는 참치라는 이름은 학술적인 명칭은 아닙니다. 위 지나모 선원들이 참다랑어를 진짜 고기라는 의미로 부르기 시작해 대중화되었다는 속설도 있지만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이미 참치와 다랑어가 현재와 동일하게 신문에서 사용됐기 때문에 그 유래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5년 놀라운 소식이 하나 전해집니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참다랑어로부터 세계 두 번째로 수정란 채집 성공이라는 보도자료를 내며 전남 여수시 거문도 앞바다 양식장에서 참다랑어 어미로부터 수정란을 얻고 부화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30년 만에 겨우 완전 양식에 성공한 기술을 우리는 10년 만에 성공했다고 의미를 부여했죠. 에너지든 동물이든 지구상 모든 자원은 한정적입니다. 아직 자원의 한정성에 대한 개념이 없을 때는 무분별하게 포획 또는 채취했지만 그 결과로 현재는 대부분의 자원이 고갈을 앞두고 있고 동식물은 멸종위기를 맞았죠. 우리가 참치라 부르는 참다랑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전 세계는 1990년대로 접어들며 남획에 따른 다랑어 자원 고갈의 우려가 제기되자 대양별 어획 쿼터제가 도입됐죠. 이를 참다랑어 쿼터제라고 부르는데 각 해역별로 그 해역에 속한 국가 간 연간 포획량을 정해두고 정해진 양만 잡을 수 있도록 규제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 역시 이를 치밀하게 따르고 있는데 그래서 연구를 시작한 것이 참다랑어 양식입니다. 2009년 타임지는 참지 양식 기술을 세계 50대 발명품 중 두 번째로 선정했는데 참다랑어 양식은 전 세계에서 소비량이 가장 많다는 일본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참다랑어 자원 고갈을 예상한 일본이 1970년대부터 도전해 30년 만인 2000년대 초반에 성공했죠. 호주, 멕시코는 1990년대부터 어린 참다랑어를 포획해 양식에 도전했지만 일본이 전세계 40%가량을 점유하고 있죠. 일본 제외 모든 국가는 어린 참다랑어를 포획해 성어로 기르는 축양 방식으로 생산 중인데 양식은 크게 완전 양식과 축양이 있습니다. 완전 양식은 참다랑어 새끼를 길러 어미로 키운 후 수정란을 얻고 다시 이를 키워 수정란을 얻는 겁니다. 즉 수정란부터 성어까지 생애 주기를 전부 인간이 컨트롤할 수 있는데 참다랑어 완전 양식에 성공한 국가는 일본이 유일합니다. 축양 방식은 수정란이 아니라 어린 참다랑어를 잡아 성어로 키우는 방식입니다. 수정란을 얻어야 하는 완전 양식보다 훨씬 수월합니다. 현재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축양 방식을 사용 중이고 한국은 2015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참다랑어 어미로부터 최초 산란된 수정란 부화까지 성공했으나 어미까지 키우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부화 후 698일 만에 폐사됐죠. 성공의 문턱에서 좌절했으니 아마 조만간 다시 성공해낼 겁니다. 그런데 이 참치가 한국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어종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한민국의 어마어마한 외화를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위에서 봤던 사진은 1957년 경무대에서 찍힌 사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한국도 드디어 참치를 잡았다며 떠들썩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먼바다로 나가 잡은 첫 참치, 정확히는 청새치니까요. 195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한국은 전쟁의 참상을 겪은 후였기 때문에 그 참혹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산업시설이 붕괴됐고 경제성장을 뒷받침할 기반시설은 전무했으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전쟁 4년 후 1957년 6월 29일 한국 최초의 원양어선인 지나모가 원양 출어라는 부푼 꿈을 가득 안고 부산항을 떠났습니다. 원래 지나모는 원양어업을 위해 건조된 것은 아닙니다. 1946년 미국 정부가 시애틀 수산시험장 연구를 위해 건조한 종합시험조사선인데 3년 뒤 우리나라가 원조자금 32만 6천 달러를 지불하고 가져왔습니다. 250톤급 지나모에는 냉장실, 방향탐지기, 수심탐지기, 어군탐지기 등 당시 최첨단 장비를 전부 갖춰 원양어업에 쓰기에도 손색 없었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남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불을 건져 올리라는 의미로 이름을 붙여졌습니다. 사실 큰 기대를 품고 한국으로 들여왔지만 1957년 첫 출항까지 지나모는 천덕꾸러기로 불렸습니다. 왜냐면 국내에서는 250톤급 선박 그리고 최첨단 장비를 사용한 경험 있는 인력이 없어 정박한 채로 하염없이 시간만 보냈으니까요. 그러다 제동산업이 1951년 지나모를 인수해 원양 출어의 꿈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도 의심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지나모가 잡은 어획물, 특히 참치를 구매할 업체를 수배했으나 한국의 원양어업 능력에 의심을 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니까요. 그러다 사모아의 한 통조림 회사가 구매하겠다고 나서며 1957년 기념비적인 첫 출항길에 오릅니다. 부산항을 떠나 일본 시모노세키에 입항한 지나모는 약 열흘간 원양어업에 필요한 수리를 마치고 연료와 선용품, 음식 등을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대만 가오슝에 도착해 첫 낚싯줄을 던졌지만 결과는 당연히 실패. 원양에서 참치를 잡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선망어업, 또 다른 하나는 연승어업입니다. 선망어업은 말 그대로 그물로 참치대를 둘러싸서 잡는 방법이고, 연승어업은 긴 밧줄인 연승에 수천 개 낚싯줄을 매달고 그 끝에 미끼를 달아 참치를 잡는 방법입니다. 참치잡이 성과로 보자면 선망어업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포획 수량이 많겠지만 아직 노하우나 지식이 축적되지 않아 지나모는 당연하게 연승어업 방식을 썼습니다. 그러다 첫 성과를 낸 곳이 인도양. 출항 48일째인 8월 15일 광복절에 지나모는 처음으로 참치를 한 마리 잡아 올렸습니다. 정확히는 청새치를 잡았는데 길이 180cm에 무게 90kg의 거대한 생선을 본 적 없는 선원들의 입이 쩍 벌어졌죠. 그리고 이 소식은 즉각 국내로 타전됐죠. 8월 15일 첫 조업에 성공한 후 8월 30일까지 조업을 계속 이어간 결과 하루 평균 700kg의 참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부산으로 기항해 첫날 잡은 청새치를 즉각 경무대로 올려보냈습니다.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 한국의 원양어업이 본격화된 것이죠. 사실 참치라는 것은 국가의 부 그리고 기술력을 상징한 독특한 수산물입니다. 왜냐하면 원양어업을 통해서만 잡을 수 있는 어종일 뿐 아니라 빠르게 부패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냉동처리 기술이 없으면 유통이 불가능합니다. 당시 한국의 기술력은 아주 많이 부족했지만 이 조업 이후로 빠르게 기술을 발전시켜 현재는 원양어업을 선도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했죠. 어쨌든 인도양에서 잡은 참치는 한국 전체를 들썩이게 했는데 이승만 전 대통령도 직접 청새치를 가져온 제동산업 심상준 대표를 격려하면서 이 일이 너무 알려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했습니다. 당시 참치잡이로 큰돈을 벌던 일본이 우리를 방해할까봐 우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나모의 참치잡이 성공은 공공연하게 비밀 아닌 비밀이 되어 엠바고로 설정되기도 했죠. 당시 프란체스카 여사는 이 참치를 조금씩 잘라 주한 외교관들에게 선물하기도 했고, 제동산업은 어획물 50톤 중 5톤을 미국에 수출해 참치 수출의 길을 열게 되죠. 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해외로 눈을 돌려 외교관계도 수립되지 않은 국가 앞바다까지 가서 귀중한 달러를 벌어들였습니다. 참치, 명태, 오징어, 꽁치, 민어 등의 원양 어획물은 어차피 해외 자원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보통의 수출품에 수반되는 원자재 비용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즉 외화 가득률이 100%죠. 단 1달러의 외화가 기중하던 시기 우리 원양어선들은 경제발전에 엄청난 기여를 했습니다. 지나모가 1957년 원양업을 시작한 이래 전 세계 5대양으로 활동 범위를 넓힌 우리 기업들의 원양 어획물이 급격하게 증가하더니 1975년에는 50만 톤을 돌파했고 1992년에는 최고치인 102만 3,926톤을 기록했습니다. 원양 어선수도 1958년까지 지나모가 유일했지만 1977년에는 850척까지 급증했죠. 이들의 외화벌이는 실로 대단했는데요.
지나모가 1957년 시험 졸업 후 1958년부터 1979년까지 벌어들인 외화가 약 20억 달러로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가 벌어들인 외화의 약 20배에 달합니다. 1971년 원양 수산물 수출 금액이 1억 달러를 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총 수출액의 10%에 해당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를 먹여 살리던 소중한 산업이 바로 원양어업이었던 겁니다. 물론 외화벌이 규모만으로 파독 근로자 또는 중동 근로자들과의 역할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1960, 70년대 원양어업이 현대의 반도체 산업처럼 당시 우리나라의 블루칩 산업이었던 것만은 확실합니다. 긴 줄에 여러 개의 낚시를 매단 연승어군은 1960년대 절대적인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던 우리 국민 대부분을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데 일조했습니다. 국민의 굶주림을 해결해줄 원양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은 참치 연승어구 개발을 시작했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참치 어군 행동, 어구 설치 및 구성 방법, 어구 제조 기술 등과 같은 참치 연승어업 기술에 대한 기초 원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0%에서 90% 수준으로 다다를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보릿고개로 대표되는 빈약한 국민 식탁을 풍요롭게 하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더 이상 배골치 않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다져놓은 한국 원양어업의 초석은 오늘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수산물 소비에 대응해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식량으로 공급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대표 수산 수출품이 된 참치, 오늘은 고추 참치에 소주 한잔 해야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시멘터리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 채널에서 다뤘으면 좋겠는 뉴스 또는 널리 알려졌으면 하는 영상은 디시멘터리 네이버.com으로 보내주시면 소중히 제작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